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에 사실 세션 1의 내용을 조금 요약하는 부분도 있어서 혹시 앞에 세션 1을 못 들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됐었구나 하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 세션 2는 이제 만성 중증 질환을 가진 환자 중에 중환자실에 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완화 의료를 해야 될지, 또 이들에게 정말 완화 의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부분인데, 만성 중증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해서 앞서서 정윤선 교수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지만 아직 좀 어떤 환자인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고, 사실 이제 일부 예를 들어서 말기 암 환자라던가 굉장히 진행 암 환자의 경우에는 이들이 중환자실에 오는 게 적절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환자실에 안 왔어야 되는 환자가 아닌가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많은 환자들, 가족들, 그리고 또 의료진들이 이 환자를 좀 더 오랫동안 괜찮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중환자실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중환자실에서 완화 의료가 정말 필요할지, 그리고 많은 중환자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만성 중증 질환자들에게 중환자실 완화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발제 이후에 있는 패널 토의와 전체 토의에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중환자실 완화 의료라는 것이 있으면 좋은지,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실 텐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것이 꼭 필요한가,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고 어떤 장애물들이 예상되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정도까지라도 혹시 조금 얘기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보면 결국 환자 중심 케어, 페이션 센터드 케어라고 할 때 이것이 이제 의료의 전 영역에서 다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페이션 센터드 케어의 여러 요소 중에 핵심적인 것은 환자의 목표에 맞는 의료를 행하고 있는가이고, 이런 골 콘코던트 케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함께 논의하고 노력할 것인지가 나머지를 채우고 있습니다. 중환자실도 이 환자 중심 케어에서 예외는 아닌데, 이런 중환자실의 페이션 센터드 케어는 조금 특이하게 가족의 인볼브먼트와 서포트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가이드라인과 2017년도 가이드라인에서도 페이션 센터드 케어로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앞서서 이 페이션 센터드 케어가 골 콘코던트 케어라고 했는데, 이러한 골 콘코던트한 그런 페이션트 센터드 케어는 이런 크리티컬 케어와 팔리에이티브 케어의 그런 골의 교차점에 있는 영역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중환자실에 오는 중증 환자는 살고 싶어서 들어오고 그것이 이제 크리티컬 케어의 골이 되겠죠. 근데 다만 어떤 상태로든지 살아서만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환자는 사실 거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살고자 하는 것이 환자와 가족의 바람이고, 팔리에이티브 케어의 골은 그러한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와서 이렇게 치료와 돌봄을 받는 환자가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중간에 퇴실에 성공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환자실 치료와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조건적으로 크리티컬 케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반의 골은 조금 더 크리티컬 케어의 골에 가깝게 이루어진다면 이 환자가 사망에 가까워지는 순간에는 이런 증상 완화나 환자 가족 지지, 그리고 임종 준비 등 이런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가 주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마 맞겠습니다. 다만 사망이 아니더라도 혹은 중환자실에서는 퇴실을 할 수 있더라도 이것이 이제 중환자실에서는 사실은 석세스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 중간 지점에 있는 어떤 환자들에서 과연 지금의 골이 그 크리티컬 케어와 팔리에이티브 케어 사이에 어디쯤에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고, 그 환자들한테 하고 있는 의료 행위라던가 논의나 이런 것들이 그런 골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때로는 전환하는 것들을 좀 시도해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CU 완화 의료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이제 여러 임종 돌봄이 열악한 현실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해서 ICU 완화 의료는 임종하는 그런 환자의 임종 돌봄 얘기만 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ICU에서 임종하는 환자에게 이런 임종 돌봄이 필수적인 것은 이미 국내나 해외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이미 이제 스트릭트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현실에서 사실 중환자실에서 임종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아직도 어려움이 많기는 하지만, 오늘 이 중환자실 완화 의료가 필요한가에 있어서는 이제 임종기 환자에서 임종 돌봄도 당연히 포함하고 거기서 조금 더 앞단으로 나아가는 환자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앞서서 김상희 교수님께서 세션 1 강의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팔리에이티브 케어를 어떻게 ICU 케어에 인테그레이션 할 것인가에 대한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런 팔리에이티브 케어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가 되고 있고요. 이제 스페셜라이즈드 팔리에이티브 케어 외에도 이런 중환자 의료진들의 제너럴 팔리에이티브 케어 역량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 완화 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앞서서 강의에 얘기한 것처럼 컨설테이션을 하자, 혹은 ICU 팀에서 프라이머리 팔리에이티브 케어를 이렇게 인테그레이션을 하자, 혹은 이제 그 사이에 어떤 믹스드 어프로치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제시들이 있는데, 사실 이 모델들 중에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가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인지는 이제 기관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고려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인 이런 컨설테이션 모델로 시행된 이제 랜덤 트라이얼이 있었는데, 이런 이제 얼리 팔리에이티브 컨설테이션을 ICU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모델에서 이제 대상이 되었던 그 환자군을 보면은 스크리닝 크라이테리아에 임종기 환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굉장히 다양한 환자를 포함해서 시도를 했을 때도 긍정적인 그런 효과들을 많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국내에서의 그런 얘기들을 해봐야 되는데요. 앞서서 이제 문재영 선생님과 이민희 선생님께서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이 만성 중증 질환자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은 이 국내에서의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 중에 첫 번째는 제너럴 팔리에이티브 케어 제공의 어려움인데, 중환자실 치료와 완화 의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이분법적으로 많이 느껴지다 보니까 이게 일반인, 환자, 가족, 그리고 때로는 의료진에게도 있어서 이런 중환자실 완화 의료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불분명하고, 또 이것을 제공하기 위한 인력이라던가 반복적인 상담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체계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스페셜라이즈드 팔리에이티브 케어를 제공하는 것은 어떤가? 라고 할 때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요거를 제공하려면은 이제 스페셜라이즈드 팔리에이티브 케어 팀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인페이션트 팔리에이티브 케어 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만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문형 호스피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교적 이 컨설테이션 베이스드 팔리에이티브 케어를 표방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 자문형 호스피스도 이름이 호스피스다 보니까 일부 질환에만 국한이 되고, 그리고 그 질환군에서도 중환자실에서는 이것을 적용할 수가 없도록 현재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도 사실 중환자실에서 이 완화 의료에 이제 도움이 필요한 그런 많은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이 임종 과정 환자에게만 국한된 연명의료 결정 이행 때문에 결국 우리가 연명의료 유보 중단이 임종기에 가능한데, 이 중환자실 환자들에서의 임종기 판단이 정말 특히 어렵고 많이 불확실한 점들, 그 다음에 임종 과정인지는 참 애매하지만 기능적으로 너무 떨어지는 환자들의 치료를 환자 가족이건 혹은 의료진조차도 더 하지 않는 게 환자한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의사결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요. 이제 외국에선 이런 중환자실 완화 의료나 이런 의사결정에 있어서 타임 리미티드 트라이얼, 시간 좀 잘 모르겠으면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지켜봤을 때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중단을 하거나 하는 것도 이제 적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을 사실은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적용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리 의사결정이 이제 직계가족에게만 허용되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중환자실에서 막 이렇게 논의를 해서 중환자실에서는 살아서 나가실 수 있게 되더라도 그 뒤에 병동에서 혹은 퇴원을 하시면 다른 병원에서 혹은 다음번에 또 입원했을 때 이런 것을 논의해야 되는데, 가족과 이렇게 어렵게 시간을 들여서 논의한 내용을 사실 의무 기록에 남겨놓더라도 이걸 이제 계속 연속해서 알려줄 수 있는, 다른 의료진들한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편안한 임종 돌봄을 위한 그런 자원이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얘기한 것처럼 임종실은 아주 희소한 병원의 중환자실만큼 희소한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임종실 병실도 그래서 자리가 없고 임종실을 갖춘 병원도 거의 없는데, 그러면 호스피스에 전원을 할 수 있느냐? 중환자실에서 호스피스에 바로 전원하는 일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호스피스 대상자가 아닌 비암 질환자들은 어떠냐? 사실 갈 수 있는 크로닉 케어를 할 수 있는 곳은 요양병원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그들이 중환자실보다 요양병원이 더 나아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퇴실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참 고민되는 부분이죠.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준비를 하면서 사실 저희 센터의 이제 이 심포지움 기획하면서 고민입니다. 이게 저희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이제 완화 의료 상담을 하는 건수인데요. 2019년도부터 보니까
이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처음에 45건이었는데 지금은 100건이 넘어가고 150건 가량이 되어가고 있고 올해는 지금 절반만 샜지만 아마 여기서 더 올라갈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다음에 암 환자만 있는 게 아니라 비암 환자도 있고 결국은 이런 환자군도 되게 다양해지고 임상 상황도 다양해지고 또 의뢰하는 사유들도 전부 임종 돌봄을 의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환자를 정말 어떻게 케어하고 이 케어 플래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환자와 가족한테 최선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중환자실 선생님들께서 얘기하실 때 이제 저희 완화의료팀도 같이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하고 의뢰되는 장소들도 참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환자들 중에서 병동에 이제 다시 전동할 수 있었던 환자는 한 16% 정도였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자문형 호스피스 등록을 할 수 있던 환자는 전체의 한 13% 정도였었고, 대부분 이런 분들은 이제 임종실 사용을 위해서 등록했던 경우여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컨설테이션 베이스 모델로 이렇게 의뢰를 하고 이게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수가든 뭔가 시스템이든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적으로나 이런 면에서 갖춰져 있지 않을 때 이제 저희 센터의 완화의료 팀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좀 있어서 이후에 패널 토의에서 혹은 그리고 플로어나 온라인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어떻게 나아가면 좋겠는지 그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중환자실 완화의료가 필요한지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디스커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